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주말에 있는 회차 최종 픽과 독식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중에 공유 드렸었던 프로토 같은 경우에는 주력 2.9배당과 고배당 20.6배당이 적중이 됐었고요. 그러면 주말에 있는 승무패 최종 픽과 독식 픽 공유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독식픽 같은 경우엔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가서 독식을 하기 위한 이변 위주의 픽입니다. 원래는 제가 원래 어제 그 최종 픽을 공유를 드렸어야 되는데 EPL 경기들이 오늘 새벽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동기부여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을 해서 이 최종 픽에서는 최종 픽을 이렇게 금요일에 공유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럼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성남의 경기고요. 서울은 홈에서는 그래도 3연승을 하고 있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서울의 모습들 그래도 주중 경기 때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 경기가 완전히 밀렸었던 상황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연패를 좀 끊어낸 점은 다행으로 보이지만 두 골을 리드하고 있던 상황에서 따라잡힌 부분들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이 홈에서의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고 경기력도 성남과 비교했었을 때는 좀 많이 앞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남은 지금 수비적으로도 불안하고 공격에서는 주중 경기 때는 괜찮은 부분들도 있었지만 서울이 의외로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좀 잘 이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서울 사이드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의 승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중에선 서울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독식에서는 서울 승만 솔직히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서울도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성남이 그래도 주중 경기 때 모습 자체는 이 분위기 반전을 성공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서울이 경기력이 완전히 압도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무승부까지는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독식에서는 승무 투픽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포항 대 인천의 경기고요. 포항은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도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대 전적에서는 포항이 인천 상대로 좀 강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도 좀 동일합니다. 일단은 인천이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고 물론 포항보다는 연패를 하고 있는 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포항이 저는 좀 좋은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측면에서의 공격 자체는 괜찮다라고 봐요. 주중 경기 때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긴 하더라도 이 인천의 저는 최근에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주말 경기 때는 울산 상대로 괜찮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 두 팀을 비교했었을 때 상대 전적에서 앞서는 포항이고 경기력도 인천의 수비를 생각을 했었을 때 지금 뭐 포항이 수비적으로 더 불안한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 공격적으로는 인천보다는 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의심 없이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김천 대 울산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김천이 홈일 때는 최근에 울산 상대로 전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경기 좀 불안하긴 합니다. 일단은 상대 전적에서는 울산이 김천 상대로는 굉장히 강했었던 모습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원정이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인천 상대로도 좀 아쉬운 부분들도 주말 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주중 경기 때 승리하면서 다시 또 승리하는 모습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그것도 힘겹게 추가 시간에 득점이 나오면서 이겼었던 부분들. 물론 경기는 주도하긴 했었습니다. 많은 슈팅과 찬스를 만들어냈었지만 그것을 마무리가 안 됐었던 그런 최근에 울산의 그런 결정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경기 김천의 수비를 봤었을 때는 김천이 공격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좀 이 측면에 대한 공격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수비적으로는 불안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울산의 공격, 지금의 결정력, 충분히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는 좀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입니다. 이변을 좀 생각하는 경기고, 체중에서는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제주 대 수원 삼성의 경기고요.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선 2연패를 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제주가 수원 삼성 상대로 2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도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대 전적은 수원 삼성이 조금 더 앞서는 부분들이 있지만 최근 분위기는 제주가 조금 더 앞서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 제주가 보여주는 모습과 수원 삼성이 보여주는 모습들, 수원 삼성이 지금 연승을 하면서 경기력은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 제주의 공격을 이 측면에서의 모습들 그리고 전방에서의 주민규, 수원 삼성의 지금 수비가 막아내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버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제주의 저는 경기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의심 없이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대구 대 강원의 경기고요. 대구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대구가 홈일 때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을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대구가 지금 뭐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해요. 그리고 강원 상대로도 좋았었던 전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강원이 저는 이 역습에서의 모습들이 굉장히 좀 좋은 부분들이 있고 대구와 강원을 봤었을 때 두 팀 다 역습에서의 모습들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저는 승패 방향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승부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게 대구가 어쨌든 홈에서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고 강원과 대구의 경기력 차이가 크진 않기 때문에 무승부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승무패가 다 느껴지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종에서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 경기는 좀 승패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라서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니만큼 대구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수원FC 대 전북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수원FC가 홈일 때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상대 전적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북이 꾸역승을 하면서 최근 모습들이 어쨌든 주중 경기 때 승리를 만들어냈었다라는 점이 좀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을 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수원 FC의 경기력이 이 공격이 최근에 좀 무뎌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 팀들이 잘 대비를 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비에서는 워낙에 좀 공간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의 전북의 경기력도 좋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긴 하지만 수원 FC의 수비가 좀 많이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전북이 충분히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아스날 대 에버튼의 경기고요. 아스날은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아스날이 에버튼 상대로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연패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저는 이변이라면 무승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아스날이 에버튼이 제가 초안을 찍을 때만 하더라도 에버튼이 이 주중 경기를 치르지 않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있었던 상황인데 주중 경기 때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승리를 했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동기부여가 없는 에버튼이 됐습니다. 잔류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동기부여가 더 높은 팀은 아스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스날의 단통 승으로 최종과 독식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PL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동기부여 위주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브랜트퍼드 대 리즈의 경기고요. 브랜트퍼드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브랜트퍼드가 홈일 때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승패 방향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에 대해서 아예 이 배제할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리즈는 지금 다시 또 강등권에 위치를 하게 됐습니다. 벌리가 무승부를 하면서 지금 승점이 동일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일단 리즈도 무조건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즈는 분명히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데 두 팀의 모습들, 브랜트퍼드와 리즈 두 팀 다 수비에서의 공간들이 좀 있는 편이고 공격에서의 역습들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저는 승패 방향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즈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저는 최종과 독식 모두 승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경입니다. 브라이튼 대 웨스트햄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6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이 홈일 때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7연무까지 갈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웨스트햄의 동기부여는 높고 브라이튼은 동기부여는 없습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의 보여주는 모습들 브라이튼이 정배당도 받았고 저도 웨스트햄이 동기부여는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큰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기력도 브라이튼이 이런 강팀 상대로는 잘 비비는 그런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가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에서는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무패 투픽 이기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가 됐기 때문에 이 경기에 폴더를 안 썼었고요. 그리고 독식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무승부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브라이튼이 세트피스에서의 불안한 부분들 저는 그거는 웨스트햄이 세트피스는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걸려서 독식에서는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경입니다. 벌리 대 뉴캐슬의 경기고요. 벌리는 2연패를 하다가 주중 경기 때 이제 무승부를 하면서 연패는 끊어낸 상황입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벌리와 뉴캐슬 일단은 벌리가 동기부여가 높은 편이고 뉴캐슬은 동기부여는 없는데 경기를 대충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일단은 승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죠. 뉴캐슬 상대로.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경기는 벌리가 무승부는 의미가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격적으로 나온다고 봐요. 근데 뉴캐슬이 지금 보여주는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괜찮기 때문에 저는 승패 방향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등 버프를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최종에선 단통 승, 독식에서는 경기력은 사실 뉴캐슬이 더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독식에서는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경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대 맨유의 경기고요. 맨유는 원정에서 5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저는 이 경기는 좀 설명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맨유라서 좀 지우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맨유가 동기부여가 큰 상황은 아닙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경기력을 봐야 되는데 크리스탈 팰리스가 그다지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지 않고 그냥 수비하다가 역습이나 아니면 공격적인 개인 능력으로 공격을 풀어나갈 것 같은데 맨유가 그렇다면 그 크리스탈 팰리스의 수비를 뚫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맨유의 공격도 믿을만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모패가 다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종에선 승모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단통으로 가자면 저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지 않아서 0대 0의 무승부의 결과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통 무승부를 독식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레스터 대 사우스햄튼은 3연패를 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레스터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레스터가 홈일 때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레스터 쪽으로 투표율이 굉장히 많이 몰렸는데 사우스햄튼이 그만큼 최근에 모습들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레스터 쪽으로 좀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레스터와 사우스햄튼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력도 사실은 저는 레스터가 좋은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투표를 받을 만큼 레스터가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이변으로 가져가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리버풀 대 울버햄튼. 리버풀은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리버풀이 6연승을 하고 있고요. 홈에선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경기는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리버풀과 울버햄튼 리버풀이 동기부여가 높고 경기력도 앞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노리치 대 토트넘의 경기고요. 노리치는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2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서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투표율이 좀 많이 몰려서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뭐 노리치가 마지막 홈 경기이기 때문에 화끈하게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라인을 내릴 것 같진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토트넘의 역습이 충분히 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에선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 무승부를 바친 이유는 첫 번째는 투표율이 많이 몰려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노리치가 토트넘이 지금 무승부만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굳이 무리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괜히 공격적으로 나섰다가 역습의 실점에서 패배하면 이 챔피언스 리그를 못 나가는 상황이고 무승부만 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토트넘이 그다지 무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무승부까지 받쳐서 독식에선 무패 투팩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과 독식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이제 또 프로토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